이수만의 지분 14.8%를 양도받은 하이브가 2월 28일까지 25%의 지분을 확보하는 공개 매수에 성공할 경우 SM은 하이브의 경영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빅히트 뮤직, 어드워, 플레디스, 소스뮤직처럼 SM도 하이브의 레이블이 되는 것이죠. 업계 1, 2위였던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이들은 K-팝 전체 시장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두 회사의 매출을 합하면 음반과 음원 수익은 전체 시장의 70%, 공연 수익은 무려 89%를 차지하게 됩니다. CNN은 K-팝 해외 유통 전문회사 DFSB 컬렉티브의 버니조 사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 거래는 잠재적으로 하이브를 글로벌 소니, 유니버셜, 워너뮤직 등 빅3 메이저 음반사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3대, 4대 기획사라는 카테고리 범주에 속할 수 없는 세계적 음반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시너지를 바라보는 SM의 생각은 다릅니다. SM은 이 규모의 경제로 얻는 이득이 K-팝 산업이 아닌 하이브만을 위한 사업 시너지로 이어질 거라 주장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이브가 가진 SM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 때문입니다. 하이브가 갖고 있는 레이블은 각각 지분율이 다릅니다. 빅히트 뮤직과 어드워는 하이브가 100%를, 플레디스와 소스뮤직은 각각 85%와 80%, 빌리프랩은 47.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SM은 이 중 가장 낮은 40%의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이브와 SM의 이해가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속 가수들의 음반 발매일을 정하거나 팬 플랫폼을 위버스를 쓸지 디어유를 쓸지를 결정하는 것, 트레이닝한 핵심 멤버를 어떤 팀에 배치할 것이냐는 제작과 관련된 결정에서 SM은 지분율이 높은 레이블에 밀려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들여다볼까요? 만약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25%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이수만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다면 카카오는 SM의 주식 9.05%를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 대금 납입일인 3월 6일 이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SM의 지분은 하이브와 카카오, 국민연금공단, 컴투스, KB자산운용, 얼라인 파트너스 등이 나눠 갖게 됩니다. SM 현 경영진이 2월에 발표한 SM 3.0 비전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SM 3.0의 핵심 내용은 멀티 프로듀싱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수만의 라이크 기획과의 단독 프로듀싱 계약을 종료하고 5개의 제작 본부를 꾸려 생산량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장철혁 SM CFO의 발표에 따르면 SM 3.0으로 인한 매출은 2025년 현재의 2배인 1.2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5% 상승합니다. SM이 SM으로 존재하며 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이 경우의 수에도 변수는 존재합니다. 9.1%의 지분을 확보한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갖기 위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등으로부터 1조 2천억의 투자금을 받아 실탄이 두둑하고 일부 매체를 통해 카카오가 국내 대형 증권사 한 곳을 공개 매수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보도가 등장한 것이 그 배경입니다. 어떤 쪽의 경우의 수라도 SM의 대주주가 바뀌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SM이 지켜온 유산을 더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이 사안을 지켜보는 대중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겠죠. 지난 16일 SM 소속 아티스트 태연은 SNS에 영화 부당거래의 한 장면을 업로드했습니다.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숨가쁘게 돌아가는 쩐의 전쟁 속에서도 이 산업에는 아티스트라는 객체와 팬덤이라는 로열티 높은 소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